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가 이달부터 배달치킨 가격을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촌치킨 측은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배달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는 어제부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을 1,000원에서 3,000원가량 인상했습니다. 단 매장이나 교촌치킨 전용 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사실상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BHC 치킨도 지난 6월부터 점주가 배달치킨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담치킨은 치킨 브랜드 중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000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은 이미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해 팔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 점주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점주가 자율로 정하면 앞으로 배달 음식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주문이 밀려들고 주방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닭발과 닭볶음탕이 인기라는 이 식당, 주문량을 보면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야 그래도 좀 남기는데 옛날에 비해서 마진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매일 수십 건의 주문에도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그 이유 중 하나는 포장 수수료입니다. 지난 4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겁니다. 배달비는 3,400원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포장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포장 수수료는 6.8%입니다. 고객이 17,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 선택사항인 광고 수수료까지 포함되면 최대 수수료는 36.68%, 무려 6,000원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배달과 픽업 모두 노출되어야 매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수수료를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달 앱상에서 배달에도 노출이 되고 픽업에도 노출이 되면 두 번이 가게가 노출이 되는 건데, 픽업을 없애버리게 되면 저희 가게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 역시 배달 주문과 포장 주문이 모두 가능한 식당을 선호하는 탓에 포장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장된 음식 가격에도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배달은 배달하시는 분 때문에 그 수수료 가져가잖아요. 포장은 저희가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고 식당을 적자 만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포장 수수료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가 음식값 인상을 통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걱정도 듭니다. 업체가 그걸 온전히 다 부담하기보다는 보통 음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형식으로 될 텐데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은 배달 플랫폼 가격과 확연히 다른 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여기가 더 싼 걸 보고 가격이 바뀌었나 좀 그 생각했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가격이 변화는 없는데 현장에서 와서 먹으면 더 싸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 상승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20년 3월 여기 보시면 매출은 5,900, 수수료 500이죠. 5,500, 수수료가 1,250이에요. 수수료가 거의 2.5배 가까이 되니까 음식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하다 배달 플랫폼들은 업주가 수수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아놓기까지 합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합니다. 배달에 3,400원이라는 배달 팁을 붙어 있어요. 고객들한테는 이게 무료 배달이지만 우리 업주한테는 그걸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돈을 줄 바에 그냥 내가 배달을 가자. 정부가 공공앱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법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민간 간의 자유계약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 부담을 놓고 업주와 이용객이 서로 미뤄야 하는 상황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옆집에서도 시켜서 대행 들어오면 어디에 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요 이래요.
고객들도 다 알아요. 그 비싼 거. 속상해요. 서울 이대역 근처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값 올릴 때 엄청 울었어요. 고객들이 배신감 느끼실까봐 도저히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한 6개월을 버텼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더라고요. 배달 수수료와 임대료,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3분의 1 정도 매출이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15,000원 팔면은 1,000원 남아요. 1,000원, 2,000원. 남은 걸로 임대료며 이런 거 다 내는 거지. 몸은 미친 듯이 힘들고 수익은 안 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비싼 배달 수수료를 아끼려고 배달에 직접 나서려고 해도 배달 플랫폼 계약 기간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가게 배달로 나가려고 했더니 배달도 안 내리면 이쪽에서 쓰레겠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문구라고.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화면상에서 상위 노출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수수료가 1년 만에 6.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배달 플랫폼 자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이용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